자, 수십억 연봉의 운동선수들이 이 운동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운동은 햄스트링 부상 예방에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운동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너무 신나 보인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체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무릎과 발목에 이어 하체 3대 부상, 가장 흔한 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기 종목이나 스포츠 이런 거 할 때 순간적으로 빨리 달려나가야 되는 스포츠 굉장히 많잖아요. 이 스포츠에서 가장 흔한 움직임인 강하게 달려나갈 때 생기는 부상이라서 효과적인 예방은 필수인데요. 특히 이 햄스트링 부상은 한번 문제가 생기면 3분의 1 선수들이 스포츠로 복귀한 후에도 다시 재부상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스콘신 병원의 스포츠 재활 물리치료 박사인 마크 쉐리 박사님은요, 2004년 햄스트링 부상과 관련된 아주 인상적인 운동법을 연구로 발표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햄스트링 부상 이후에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만 진행했을 때는 선수들이 스포츠로 복귀하는 것에 평균 37일이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훈련을 같이 했을 때는 선수들 복귀 기간이 무려 22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부상 예방 효과가 얼마나 지속됐냐는 건데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만 진행한 그룹은 무려 55%가 첫 2주 안에 재부상이 있었지만, 이 점진적 민첩성 안정화 운동을 겸한 그룹은 2주 안에 재부상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효과는 복귀 후 1년이 지났을 때 기존처럼 이제 운동을 한 선수들은 70%가 1년 안에 재부상을 경험했는데요. 이 운동을 겸한 선수들은요, 오직 7.7%만이 재부상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효과 아닌가요? 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면 이제 되게 운동선수들이 하는 모습을 많이 봤을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훈련입니다. 이 훈련의 효과가 이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 수십억 연봉의 운동선수들이 항상 이런 트레이닝을 겸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이런 놀라운 부상 예방법이 있다면 우리도 배워서 당연히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햄스트링 부상의 주요 원인을 좀 살펴보고 그것을 예방하는 전략들을 좀 자세히 공유해드리려고 하고요. 영상 후반부에는 20분짜리 따라하기 영상도 업로드해드렸으니 함께 훈련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마스터하셔서 운동 인생에 더 시원하게 전력 질주를 하면서 본인 잠재력 끝까지 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이미 햄스트링 관리할 때 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신을 좀 깨는데 좀 시간을 쏟고 그 다음에 운동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편에 넓게 퍼져 있는 근육이고요. 부상의 주요 원인은 가속과 감속이 포함된 전력 질주와 같은 움직임, 그리고 다리를 평소보다 조금 더 앞으로 뻗는, 정지할 때 사용하는 모션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강하게 달린다고 해서 근육의 길이가 더 길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초기 최적의 길이가 잘 확보되어 있다면 대부분 더 빨리 달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햄스트링의 더 긴 길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계치 이상의 더 큰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근육의 길이를 늘리는 스트레칭보다 근육과 인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근력 운동이 왜 더 큰 부상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요, 대부분 늘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조금 콕 집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상은 아니더라도 전력 질주 후에 이 햄스트링이 뭉치는 듯한 느낌이 들면 끊어지고 안 늘어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막연하게 더 늘어날 수 있으면 괜찮은 건가 보다 하고 유연성 부족으로 알고서 이거 스트레칭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접근법일 수 있어요. 연구자들은요, 햄스트링 유연성 부족이 종종 잠재적인 원인으로 인용이 되지만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고 주장을 했고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근육 경직은 근력 부족으로 인해서 더 심해지기 때문에 햄스트링 부상의 주요 예방 전략은 스트레칭이 아니라 근력 운동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력운동 파트에서 이미 제가 예전에 올려드린 기능운동 영상이 있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긴 했었어요. 따라서 그 운동을 여러분 근력운동을 할 때 추가하시면 햄스트링 부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칭은 독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요 전략이 스트레칭이 아니라 근력 운동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스트레칭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바른 전략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피로해지잖아요. 피로한 근육은 순간적으로 더 많은 긴장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때 이것을 해소하는 스트레칭을 하면 운동 중에 생기는 부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햄스트링 근육 중 가장 많은 부상을 당하는 것은 바로 바깥쪽 대퇴 이두근입니다. 왜 여기가 가장 많은 부상을 당하는지 아직도 미스터리라고 하는데요. 2005년 위스콘신 연구자들
연구자들은 해당 근육이 달리는 도중 가장 충격이 큰 시점에 다리 가장 아래쪽까지 붙어있기 때문에 다리를 내디딜 때 가장 중요한 장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문에 바깥쪽 햄스트링에 유독 많은 부상을 겪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짜 한 끗 차이인데요. 여기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다리를 쭉 펴서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햄스트링 너무 깊은 곳까지 과도하게 긴장이 되기 때문에 부상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쫙 펴서 스트레칭을 한번 세게 해보시면 스트레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 텐데 제일 좋은 것은 다리를 조금 높은 곳에 올려놓은 상태로 골반을 살짝 회전시켜준 상태로 다리를 다 펴지 말고요. 90도에서 45도 정도 사이에서 천천히 펴고 굽히면서 15초 정도 이걸 반복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평소보다 다리를 더 안쪽으로 짚으시고 짚는 발을 안쪽으로 회전시켜준 상태로 똑같이 쭉 숙여보시면 햄스트링 바깥쪽에만 집중적으로 스트레칭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스트레칭 후에도 다리가 무겁지 않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연구자들이 말하는 스트레칭을 할 때 무릎을 다 펴지 않고 이 90도에서 45도까지 굽힌 상태로 다양하게 진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요거 때문인데, 아까 전에 사진 보여드렸을 때 항상 이 달리기 주자들이 바깥쪽을 이제 다친다고 했었잖아요. 이 달리기 우리가 순간적으로 이제 높은 힘을 필요로 하는 달리기에서 다리를 다 펴서 과도하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근육이 경직되기 때문에 무릎을 굽혀서 부드럽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리 한번 해보면요. 햄스트링 부상 예방의 주요 전략은 스트레칭이 아니라 근력 운동이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운동 중에 발생되는 이 순간적인 피로를 해소하는 것에 스트레칭이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린 스트레칭 있잖아요. 요거 이제 다리가 무거워질 때마다 한 15초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상 부위의 근육을 끊임없이 늘린다고 해서 이 부상이 예방되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스트레칭은 적당히 목적에 맞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꽤 많은 부상이 예방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말씀드리기로 한 거는 요거보다 넥스트 레벨입니다. 그거 이제 본론을 시작해 볼게요. 점진적 민첩성 몸통 안정화 훈련 PATS 운동을 배워볼게요. 제가 챕터 1에서 추천하는 운동을 알려드리고 챕터 2에서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챕터 3번의 운동을 병행하면 1번, 2번 운동만 할 때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부상 예방이 된다는 건데요.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급성 햄스트링 부상을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목의 사람들과 선수들에게 아주 효과적일 거라고 합니다. 일단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10에서 20m 정도 좌우로 안전하게 뛸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촬영을 위해서 양쪽이 한 5m 정도밖에 안 되는 데서 실시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넓은 데서 실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운동법은 사실 보고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정도인데요. 좌우로 왕복하면서 다양한 스텝으로 뛸 건데, 저희는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게 훈련을 구성해 봤어요. 한 세트가 끝날 때마다 20초씩 휴식을 할 건데요. 20초 이후로 다음 세트로 진행을 하겠죠. 다음 세트로 넘어갈 때마다 그 속도나 강도를 조금씩 더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드 스텝을 1분간 3세트를 한다고 치면 1분은 편안하게, 그 다음 3세트는 정말 빠르게,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강도를 증가시켜 나갈 거예요. 그러면 부상도 효과적으로 예방되고 내 잠재력도 막 테스트 해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훈련도 재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강도를 막 증가시키면 이게 정량화가 잘 안 되잖아요. 이 강도를 잘 결정하기 위해서 3가지 강도를 설정해 보면요. 낮은 강도, 중간 강도, 높은 강도, 이 3단어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낮은 강도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편하게 걷거나 움직이는 속도 정도로 이야기해요. 두 번째 중간 강도란 경기에서 내가 최대 속도로 사용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걷기보다는 빠른 정도의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높은 강도란 내가 스포츠 환경에서 사용해야 되는 수준 정도의 정말 좀 빠른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쉽죠? 초보자분들은요, 이 낮은 강도에서 중간 강도 사이에서 이 운동을 조절하시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하실 분들은 중간 강도에서 높은 강도 사이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1세트 때는 중간 강도로 시작을 하신 다음에 끝날 때 점차적으로 속도를 올려서 마지막에 본인 이제 끝까지 훈련을 해주시면 됩니다. 훨씬 더 부상 예방이 잘 되실 거예요. 그럼 운동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운동입니다. 사이드 스텝 왕복 1분씩 3세트를 할 건데요. 중간 20초 쉴 때마다 강도를 올리는 것은 동일하고
모든 운동들은 눈으로 바닥을 보기보다는 실제로 환경에 있을 때는 바닥을 보고 안 움직이고 선수나 다른 공을 보거나 뭐 이렇게 환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은 깡총깡총 뛰면서 이제 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훈련을 하거든요. 근데 바닥에 붙어 있다, 내가 수비수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바닥에 붙어서 옆으로 이동하시면은 다양한 스포츠에 적용하기가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운동은 이제 그레이프바인 스텝인데요. 이게 뭐 까리오카라고도 하고, 이 운동은 운동 선수들이 운동하는 영상을 많이 봤을 거예요. 한 발은 앞쪽으로 한 발은 뒤쪽으로 짚어서 이동합니다. 이 운동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특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딤발 너머까지 이렇게 발을 디뎌볼 이유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운동할 때는 이게 필요한데, 때문에 이것에 집중해서 훈련한다면 한층 더 넓은 범위의 안정화 능력과 민첩성을 기를 수 있는데, 이 운동의 유일한 단점,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 운동은요, V컷, 사이드 스텝인데요. 이제 앞뒤로 5m 정도 가속과 감속을 경험한 이 사이드 스텝입니다. 60도 동안 2세트만 반복을 할 건데요. 초보자분들은 일상적인 속도와 일상적인 모션으로 진행을 하시고, 중상급자분들은 몸을 앞뒤로 기울이면서 살짝 앞쪽으로 기울였다 뒤로 기울이면서 실제 상황과 최대한 유사하게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상상을 하시면 훨씬 더 유용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운동은 이제 한 발로 균형을 잡는 안정화 훈련인데요. 초보자와 상급자 훈련이 달라요. 초보자 훈련은 20초씩 양발을 번갈아서 균형만 잡아주시면 되고, 초반 세트는 눈을 뜨고 하시고 이후에 3, 4세트는 눈을 감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이 상급자분들은 윈드밀 터치라고 해서 한 발로 이제 서서 바닥을 이렇게 터치를 할 건데, 이때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편안한 곳에 바닥을 짚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먼 곳, 조금 더 먼 곳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두지 말고 본인을 좀 불편하게 테스트, 모험을 계속 하라는 이 지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이거에 집중해서 훈련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운동은 몸통 안정화 훈련인데요. 초보자분들은 플랭크 60초씩 2세트를 진행해주고 사이드 브릿지 20초씩 5세트를 진행해주시면 오늘의 운동이 끝납니다. 상급자분들은요, 이제 몸 푸시업 자세로 홀드한 상태로 몸을 쭉쭉 회전시켜줍니다. 이때 포인트는 골반까지 회전하는 게 아니라 골반은 항상 바닥을 보게 만들어주고 상체만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서 총 4세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운동은 패스트피트라는 훈련인데요. 20초간 제자리에서 빠르게 달릴 겁니다. 몸통을 굽히지 않고 세워준 상태로요. 다리는 원래 달릴 때보다 훨씬 더 낮게 드는데 4분의 1 정도, 바닥에서 살짝 발바닥이 떨어질 정도만 몇 인치만 들어주면 됩니다. 가장 신나는 파트가 뭐냐면요, 한 번에 20초를 실시하게 될 건데 5초마다 구령을 드릴 거고, 스피드를 계속 올려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할 때는 최대 속도로 아웃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정말 할 수 있는 최대 속도로 달린 다음에 아웃, 딱 삥 하면 한 세트 쉬었다가 또 20초 쉬었다가 하고 20초 쉬었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사항 한 가지는 쉬워 보이거든요, 봤을 때는. 근데 이 1분간 막 지속해서 막 하다 보면 허벅지 힘이 정말 많이 풀리게 돼요. 그러면 다리에 힘이 빠지니까 막 스텝 실수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면 쉬워 보여도 체력적으로 다리가 힘이 툭툭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스텝 실수가 나면 정말 크게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본인 체력을 올려가면서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상승시키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면서 이제 저랑 같이 하고 싶으신 분은 오늘 강의 이론 파트 끝나고 후반부에 이거 영상 같이 하는 거 같이 제가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따라하면서 같이 꼭 훈련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효과가 나오는지, 이게 왜 작동하는지,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제가 마지막 챕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기능에 대한 연습이 부상률을 왜 낮출까를 알아보면요, 연구자들은 고속으로 움직이는 숙련대 움직임들에서는 햄스트링이 정말 최적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와 관계된 모든 신체가 협응을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릴 때 골반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전방과 후방으로 기울어지면서 필요한 동작을 만들어내야만 하는데요. 이때 골반의 높은 근신경 제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정화 능력 하면 되게 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높은 고속 주행과 민첩성과 이 안정화
안정화 능력을 연결한다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력 질주를 할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세하게 골반 위치가 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햄스트링이 최적의 길이 장력 관계와 힘 속도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하는데요. 때문에 역동적인 상황에서도 신체 전신을 안정화할 수 있는 운동 제어 능력이 추가로 확보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늘리는 스트레칭만으로는 낼 수 없는 놀라운 부상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대로 그냥 전통적으로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제 고속 주행을 해보는 훈련을 겸한 선수들이 훨씬 더 이 퍼포먼스 향상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만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는요. 자동차 브레이크를 더 좋게 만들어서 자동차 사고 예방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브레이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해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기능적인 개선은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주행 실력을 좋게 만들어서 사고를 예방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아무리 좋은 브레이크가 차에 달려 있어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을 못하는 이 똥손이면 자동차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차가 전복될 만큼 사고가 날 수 있겠죠. 때문에 아무리 좋은 브레이크가 있는 자동차라도 이 고속 주행에서 우리는 판단 미스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동적으로 스포츠 환경에서 더 잘 움직이고 싶으면 그 역동적인 고속 주행 자체를 많이 해봐야만 우리가 이 자동차에 있는 원래의 성능을 100%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죠?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잘 활용해 주세요. 연구에 따르면 햄스트링 부상의 주요 원인은 과도하게 큰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햄스트링 근력 운동이 햄스트링 부상 예방에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스트레칭만 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때 추천하는 근력 운동인 노르딕 엑서사이즈, 이전에 제가 이미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력 운동 시간에 포함해서 주 1회에서 3회 실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적절한 유연성 운동이 도움이 되긴 한데 주요 예방 전략이 아니라는 거 제가 콕콕 집어드렸고, 오히려 스트레칭은 경기 중간중간에 자주 실시해주면 좋은데 햄스트링이 이 스트레칭으로 인해서 피로해지면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 다리를 굽힌 상태, 45도에서 90도로 굽힌 상태로 실시해주는 거, 그 다음에 안쪽으로 돌려서 다리도 안쪽으로 살짝 돌려주는 거, 요거 알려드렸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햄스트링 부상은 전통적인 고립 운동과 유연성 훈련을 실시하는 것 대비 이 점진적 민첩성 운동과 몸통 안정화 훈련을 겸할 때 훨씬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운전을 못하면 자주 사고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둥글러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냥 뭐 예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 요게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훈련이 최소 주 3회 이상 훈련에 포함시키기를 추천했거든요. 여러분도 잘 적용하셔서 안전하게 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끝! 자, 추가로 오늘 좀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사람들이 간혹 제가 이렇게 손 짚고 걸어다니는 협응훈련 패턴을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많이 시키는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 영상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 너무 좋은 영상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배운 것도 이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 햄스트링 부상 예방에 이 근육의 어떤 특정 근육의 근력과 스트레칭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이 점진성 민첩성과 이 안정화 훈련을 겸하면 부상률이 이렇게 극적으로 좀 드라마틱하게 낮춰지잖아요. 이걸 잘 이해하신다면 왜 제가 이 상지를 이 바닥에 착수하는, 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걸어다니는 이런 훈련들을 초보자들한테 왜, 상급자들한테 왜 이걸 꾸준하게 시키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골반보다 어깨는 훨씬 민감하거든요. 단 1, 2mm만 잘못 움직이고 잘못 정렬된 상태로 손을 짚거나 물건을 들거나 매달리기만 해도 엄청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초민감한 관절이 어깨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우리가 어깨가 약할 때 특정 근육을 강화시켜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에 필요한 패턴을 선임자들이 잘 정리해서 속도와 방향 여러 가지 변수를 이 패턴화 시킨 다음에 점진적으로 사람들이 협응력을 길러나가면서 이 속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 컨트롤하는 이 자체, 이거 자체가 훈련으로 제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인터넷 보면 어깨 안정화, 골반 안정화, 어디 안정화 이렇게 할 때 안정화라는 단어가 되게 정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관절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좀 짙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이나믹하고 동적인 환경에서 훨씬 더 높은 능력으로 신체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훈련돼야 된다는 거, 이거 이해하시면 여러분도 금방 레벨업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자가 아니잖아요. 더 높은 성능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에 맞게 훈련을 해야 그만한 성과가 나옵니다. 거울 보고 그냥 얌전히 밴드만 당겨서는 하이 퍼포먼스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 효과는 있겠지만 역동적인 하이 퍼포먼스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거, 요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왜 집에서 혼자 운동을 그냥 멈춰서 매트 안에서만 막 물구나무 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깨가 쉽게 고장이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영감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다치면 고민이잖아요. 체육관 운영하시면서 초보자분들, 상급자분들이 부상률 떨어뜨리고 싶은 분들, 꼭 손을 이용해서 이 민첩성 안정화 훈련들 상체에서도 실시를 해서 체육관에 적용을 해보시고 도입해보세요. 정말 효과 만점입니다. 그리고 이 잔소리 좀 많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비법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비법서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성장에 지름길을 터드릴 마스터최 최하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하체 부상 예방을 위한 점진적 민첩성 몸통 안정화 훈련 PATS 훈련 시작합니다. 최소 주 3회를 권장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멀리 보고 안전하게 꾸준하게 실시해주세요. 첫 번째 운동은 사이드 스텝 60초 3세트입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3, 2, 1 시작. 자, 첫 운동을 시작했네요. 평소보다 다리가 무거운 날도 있고 또 가벼워서 기분이 좋은 날도 있고,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을 잘 돌본다고 생각하시고 첫 세트부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오늘 컨디션을 봐서 안전하게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분들은 일상적인 속도의 움직임에서 내 기량의 한 70% 정도 되는 속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 나가시고요. 상급자분들은 내가 70% 정도, 최대치는 아니지만 조금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강도에서 점점 더 올려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떨리는 오늘의 첫 세트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초 남았고요.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끝. 좋습니다. 20초 휴식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첫 세트보다는 조금 더 속도를 올려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뒤에 시작할게요. 5, 4, 3, 2, 1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20초 남았습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끝.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트만 남았습니다. 이제 슬슬 몸이 풀리고 계시죠? 세 번째 세트도 화이팅해서 집중해서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뒤에 시작할게요. 3, 2, 1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힘내세요. 20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1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 4, 3, 2, 1
끝. 너무 좋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운동은요, 그레이프바인 60초 3세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세트는 스텝이 안 익숙해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5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시작할게요. 화이팅! 자, 초보자분들은 특히 스텝이 안 익숙할 테니까 스텝을 집중해서 연습을 해주시고, 조금 익숙해지신 분들도 골반이 내가 진행하고 있는 옆으로 계속 돌아가서 나도 모르게 정면을 보고 달리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깨와 골반을 내가 달리는 방향에서 90도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항상 집중해 주시고 스텝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할게요. 자, 20초 남았습니다. 힘내볼게요. 자, 10초 남았고요. 5, 4, 3, 2, 1 끝. 자, 축하합니다. 두 번째 세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초 충분히 휴식하고 난 다음에 다음 세트도 지금처럼 힘내서 집중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세트 시작해 볼게요. 준비하시고 셋, 둘, 하나, 시작. 자, 20초 남았습니다. 이제 좀 다리가 묵직할 것 같은데 이때 집중해서 스텝 실수로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중해주세요.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끝.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세트도 집중해서 지금처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트입니다. 파이팅 할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세트 준비하시고 3, 2, 1 시작할게요. 시작. 자, 20초 남았습니다. 고지가 눈앞입니다. 조금만 힘내서 마지막 20초 집중해서 알차게 채워봅시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화이팅! 자, 지치지 말고 5, 4, 3, 2, 1 끝.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운동인 V컷 사이드 스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내 몸을 가속과 감속을 반복하면서 훈련하는 건데요. 자, 앞에 있었던 두 가지 훈련보다 타는 듯한 느낌이 더 들 수 있어요. 정신 단단히 먹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3, 2, 1 시작. 자, 초보자분들은 이번 훈련에서 동선이 많이 안 익숙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트랙을 안전하게 달리고 있는지 이 발을 맞춰보는 거에 집중해서 훈련을 해주시고요. 상급자분들은 이번에는 골반이 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시선이 가장 많이 돌아가는 훈련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시선이 내가 측면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측면을 보지 않도록 정면을 보고 측면을 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초 남았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훈련 때문에 다리를 계속해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죠. 이때 필요한 게 이제 정신력입니다. 부상당하지 않도록 집중력이 없는 채로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내가 고통스럽지만 할 수 있는 집중력을 모두 투자해서 훈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3, 2, 1, 끝. 좋습니다. 자, 이제 한 세트만 더 하면 되고요. 20초 충분히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V컷 사이드 스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호흡 충분히 가다듬어 주시고 5, 4, 3, 2, 1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자, 마지막 운동 아니랄까봐 정말 좀 타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많이 벅찬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때부터 이제 필요한 게 정신력입니다. 힘들어서 속도를 조금 줄이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집중력 없이 그냥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터덜터덜 움직이는 것은 이 훈련의 효과를 역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집중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초 남았습니다. 파이팅 할게요. 자, 20초 남았습니다. 자, 힘내세요. 마지막 15초 남았고요.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고요. 3, 2, 1 끝. 너무 좋습니다. 이 모든 훈련이 여러분 몸에 곳곳에 쌓여서 좋은 효과를 낼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한 발로 서서 윈드밀 터치라는 걸 해볼 거고요. 상급자들은 손으로 바닥까지 터치해 주시고 초보자분들은 서서 균형 잡는 것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셋, 둘, 하나 시작할게요. 자, 상급자들은 바닥 터치할 때 항상 가까운 곳에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가면서 본인을 약간 도전할 수 있게 만들게 하시고요. 혹시 넘어지려고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반대쪽 발을 빨리 디뎌서 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 2, 1 끝. 자, 반대쪽 발 바로 연결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형 잘 잡아주시고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고요. 3, 2, 1 끝. 자, 반대쪽 발 두 번째 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고요. 3, 2, 1 끝. 좋습니다. 반대쪽 발 두 번째 세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고요. 3, 2, 1 끝. 자, 세 번째 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고요. 3, 2, 1 끝. 자, 또 발 바꾸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끝. 자, 마지막 네 번째 세트 반대발 바로 시작할게요. 자, 10초 남았고요. 5, 4, 3, 2, 1 끝. 자, 발 바꾸고 마지막 반대발 마지막 세트 진행할게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끝.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푸시업 몸통 안정화 훈련인데요. 푸시업 하듯이 편팔로 바닥을 먼저 짚어주시고 한쪽 손을 회전시켜서 천장을 보게 만들어주는데요. 자, 초보자분들은 회전 없이 플랭크를 60초씩 2세트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5, 4, 3,
2, 1 시작. 좋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 주의사항은요, 골반도 함께 돌아가면 몸통이 회전되지 않기 때문에 골반은 항상 바닥을 보게 만들어 주시고 상체만 최대한 오픈해서 천장을 본다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몸통을 잘 회전하기 위해서 손바닥을 11자로 짚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완전히 오픈해서 짚어주시면 몸통을 회전시키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20초 남았습니다. 어깨 단단하게 고정해 주셔서 안정적으로 동작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집중해 주세요. 자, 10초 남았습니다. 5, 4, 3, 2, 1 끝. 좋습니다. 자, 이제 20초 쉬었다가 한 번 더 60초 연속으로 해서 동작을 실시하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할게요. 3, 2, 1 시작. 두 번째 세트입니다. 힘내볼게요. 자, 20초 남았어요.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초 남았습니다. 자, 10초 남았고요. 5, 4, 3, 2, 1 끝. 자, 드디어 마지막 운동입니다. 패스트핏이라고 해서 제자리에서 20초 동안 발구름을 구를 건데요. 이때 5초마다 가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초보자분들은 아까 전에 사이드 플랭크 안 했잖아요. 사이드 플랭크를 휴식 없이 20초 동안 계속 번갈아서 양쪽 실시해주세요. 준비하시고 3, 2, 1 고! 5초 지났습니다. 5초 지났습니다. 속도 올려주시고 마지막 5초 최대 속도 끝. 좋습니다. 자, 20초 휴식했다가 들어가시면 되고요. 초보자분들은 반대쪽 사이드 플랭크 진행하고 계셔야 되세요. 자, 5초 뒤에 시작할게요. 3, 2, 1 시작. 가시죠. 5초 지났습니다. 5초 지났습니다. 마지막 5초 끝. 자, 마지막 털어내는 느낌이 너무 좋지 않나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세트도 최선을 다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초 남았습니다. 준비하시고 3, 2, 1 시작. 5초 5초 마지막 최대 속도 끝.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트만 남겨두고 있네요. 정말 시원하게 오늘 운동이 끝날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사이드 플랭크 하고 있는 초보자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트입니다. 3, 2, 1 시작. 5초 5초 마지막 5초
끝! 자, 마지막 초보자분들도 마지막 사이드 플랭크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 4, 3, 2, 1. 끝! 자, 모든 운동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우리 잠재력 끝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앞으로도 더 자유롭게 움직입시다. 감사합니다.